2025 시즌은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이번 브라질 그랑프리는 그 흐름을 바꿔놓을 분기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알피는 프랑코 콜라핀토를 2026년 정규 드라이버로 확정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시 길을 찾으려 하고 있고, 자, 조지 러셀은 외부의 잡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집중력과 꾸준함으로 메르세데스를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맨 앞에선 막스 베르스타펜이 복수의 의지를 품고 인터라고스에 도착했어요. 노리스와 피아스트리를 정면으로 겨루는 이번 레이스는 특히 비예보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챔피언십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누르시고 하이프 버튼도 클릭, 결승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않게요. 알피는 2024년 초부터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논란이 된 결정들이 이어지고 내부는 크게 흔들렸으며 성적은 끝없이 추락했죠. 그런데 드디어 2026년을 향해 어느 정도의 안정점을 찾은 것 같아요. 피에르 가슬리와 함께 프랑코 콜라핀토를 정규 드라이버로 확정한 거예요. 이 소식은 브라질 그랑프리 기간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인데 단순한 라인업 소식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알핀이 포뮬러1의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팀을 정비하려 한다는 뜻이죠. 콜라핀토는 2025 시즌을 의심 속에서 시작했어요. 잭 두한의 자리를 대신한 그의 정역적인 승격은 많은 논란을 불러왔고 플라비오 브리아토레조차 아르헨티나 출신인 그가 지금 포뮬러1에 데뷔하기엔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죠. 그 비판은 팀 안팎에서 강하게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만약 그게 일종의 압박 카드였다면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셈이에요. 시즌 중반부터 콜라핀토는 꾸준함을 키웠고 가슬리와의 격차도 줄였으며 알핀 안에서 드물게 긍정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어요. 아직 포인트를 따내진 못했지만 그렇게 문제가 많은 알핀의 차로도 믿을만한 기준점이 되어준 거예요. 이번 결정이 내려진 배경도 많은 걸 말해줘요. 알핀은 르노가 엔진 공급을 중단하면서 더 이상 팩토리 팀이 아니게 됐고 2026년부터는 메르세데스의 파워 유닛을 쓰게 돼요. 여기에 루카드 머시, 이5의 퇴진, 팀 대표들의 잦은 교체, 기술 부문의 만성적 불안정까지 겹치면서 혼란이 계속됐죠. 이런 상황에서 콜라핀토를 붙잡아둔 건 아직은 약해 보이더라도 연속성을 보여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요. 그 사이 팀의 미래로 여겨졌던 잭 두한은 또다시 포뮬러1에서 멈춰섰어요. 그는 여전히 알핀의 리저브 드라이버긴 하지만 2026년에 실전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캐딜락, 하스, 자우버, 윌리엄스 등 다른 팀들과의 대화가 오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요. 두한은 아마 일본 슈퍼 포뮬러 시즌과 리저브 드라이버 역할을 병행하며 포뮬러1 무대에 남아 있으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명확해요. 이제 알핀 안에 그의 자리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2025 시즌을 사실상 희생하고 2026년에 모든 걸 건 알핀은 이제 그 고통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안정적이고 헌신적인 드라이버 듀오에서부터죠. 콜라핀토는 초반에 의심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얻은 듯해요. 과연 이 선택이 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건 시간과 결과만이 알려줄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채널에 최신 영상 보러 가세요. 버니 에클스톤이 거침없이 한마디 했습니다. 페라리는 독재자가 필요해요. 바선은 너무 약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메르세데스는 인터라고스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되갚으려 하고 있고 맥라렌은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사이에서 챔피언십을 건 치열한 내부 전쟁 중이에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조지 러셀은 지금 자신의 커리어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몇 달간 이어진 추측과 끊임없는 질문, 미래에 대한 온갖 이론들 끝에 결국 그는 미국 그랑프리 직전에 메르세데스와 재계약을 맺었죠. 그런데 단순한 계약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이 과정을 대하는 그의 태도였고 그것이 지금의 러셀이 어떤 드라이버로 성장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지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계약 지연을 불안정하거나 팀 이적 가능성의 신호로 봤지만 러셀은 끝까지 차분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계약이 확정된 지금 그는 이렇게 말했죠. 전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꿈꾸며 자라지 않았어요. 포뮬러1 월드 챔피언이 되는 걸 꿈꿨어요. 짧지만 강한 말이에요.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트랙 위에서의 퍼포먼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말이죠. 나머지는 그저 소음일 뿐이에요. 2025 시즌에서 러셀은 그 말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포디엄 8번, 우승 2번, 그리고 챔피언십 포인트 4위. 이 성적은 그가
메르세데스 내부에서 확고한 리더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줄 뿐 아니라 팀 재건의 핵심이라는 것도 말해줘요. 해밀턴이 떠난 이후 러셀은 억지로 나서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리더의 자리를 맡게 됐고, 이번 재계약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선택이었어요. 메르세데스는 그가 2026년 새로운 파워 유닛 시대에 팀을 다시 정상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러셀 역시 그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그가 압박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유럽의 여름 내내 계약 관련 질문은 끊이지 않았고, 특히 토토볼프가 막스 베르스타펜 영입 시도를 포기하겠다고 공개한 이후로는 더 그랬죠. 그런 상황은 팀 분위기를 흔들 수도 있었지만 러셀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말했죠. 헬멧을 쓰는 순간 모든 게 사라져요. 어쩌면 바로 그런 멘탈리티가 앞으로 그를 챔피언으로 이끌 수 있는 이유일지도 몰라요. 그는 포뮬러1의 미디어 분위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어요. 전 멋진 답변을 하러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레이싱하러 왔어요. 나머지는 그냥 잡음이죠. 이건 지금의 포뮬러1이 얼마나 SNS, 기사 헤드라인, 뒷이야기 같은 주변 요소들을 부풀리는지를 겨냥한 말이죠. 하지만 러셀은 점점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그런 태도는 2026년에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그때 다시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메르세데스와 그에게 쏠릴 테니까요. 이제 계약이라는 미래는 종이 위에 적혔고, 남은 건 그 안정감을 성적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계약은 분명 신뢰의 표현일 수 있지만 러셀이 진정한 리더이자 챔피언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그 기대를 흔들림 없는 결과로 증명해 보여야 해요. 어쩌면 그 커브 너머엔 타이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막스 베르스타펜은 이번 브라질 그랑프리를 시즌의 분수령으로 삼으려 하고 있어요. 현재 레드불의 네덜란드 드라이버는 랜도 노리스에게 36점, 오스카 피아스트리에게 35점 뒤쳐져 있는데, 인터라고스는 그 격차를 한 번에 줄일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될 수 있어요.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죠. 네, 무엇보다도 과거 성적이 말해줘요. 막스는 인터라고스를 정말 좋아해요. 이 서킷에서 3번이나 우승했고, 특히 빗속에서 보여준 전설적인 주행은 아직도 회자되죠. 그는 직접 이 올드스쿨 트랙의 레이아웃과 브라질 팬들의 열정적인 분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밝혔어요. 그리고 그런 애정은 실력으로 이어졌어요. 특히 날씨가 혼란스러울 때 그는 늘 강했죠. 자, 그런데 이번 주말 비 예보가 나와 있어요. 많이요. 2016년이나 작년처럼 또 한 번 빗속에 베르스타펜이 등장할 무대가 준비된 셈이죠. 게다가 레드불의 분위기도 점점 살아나고 있어요. 멕시코에서는 냉각 문제로 공기역학 세팅을 조정하느라 성능을 희생해야 했지만 브라질을 위한 업데이트와 셋업 조정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팀은 다시 경쟁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건 맥라렌 측도 경계하고 있을 정도예요. 퍼포먼스가 돌아왔다라고 느끼는 막스는 지금 집중력을 최고로 끌어올린 채 단 한 포인트라도 더 가져가겠다는 각오예요. 이번 주말은 그야말로 올인. 게다가 이번 브라질 그랑프리는 스프린트 형식이에요. 변수는 더 많고 그냥 세팅했을 시간은 줄어들죠. 그런데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한 드라이버가 누구냐 하면 바로 베르스타펜이에요. 경쟁자들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네. 단지 이번 주말뿐 아니라 만약 그가 우승하고 맥라렌 듀오가 흔들린다면 챔피언십은 아부다비에서 엄청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막스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는 선수예요. 그리고 이번에 정말 비가 내린다면 준비하세요. 전 세계가 지켜볼 테고, 자, 베르스타펜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가 온다는 예보 속에서 베르스타펜이 우승 후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직도 노리스나 피아스트리를 믿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하이프 버튼 누르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결승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기선 매일 새로운 영상이 올라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결승선 채널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